아내를 팔아 만든 돈으로 금을 캐던 사내가 있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늘은 매봉산 깊은 산골에서 벌어진 한 사내와 한 여인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이야기 시작 전에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립니다. 조선 어느 산골, 매봉산 깊은 골짜기. 사람의 발길이 드문 그곳에 칠수와 점례가 살고 있었습니다. 칠수는 한양에서 집과 논밭을 모두 정리하고 금맥 하나만 믿고 이 산으로 들어온 사내였습니다. 산허리를 파고든 굴 앞에서 그는 하루 종일 곡괭이를 휘둘렀고, 점례는 그 옆에서 깨진 돌을 씻어 금빛이 섞여 있는지 살폈습니다. 흙탕물이 흘러내리고 손끝에 남는 것은 언제나 거친 모래뿐이었습니다. 굴은 점점 깊어졌고 내부에는 습기와 흙 냄새가 가득했습니다. 해가 지면 불씨 하나에 의지해 남은 돌을 털어냈고 밤이 깊어도 작업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점례는 낮이 되면 산길을 따라 마을로 내려가 남의 집 문간에서 허리를 굽히고 밥을 짓고 빨래를 하며 쌀을 얻어 돌아왔습니다. 갈라진 손으로 지게를 짊어지고 산을 오르는 동안에도 발걸음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금이 나오지 않는 날이 이어질수록 칠수는 점점 말수가 줄어들고 사람을 향하던 눈빛도 점점 사라져 갔습니다. 겨울이 깊어지던 어느 날, 얼어붙은 바위를 내려치던 곡괭이가 부러졌습니다. 칠수는 손에 남은 자루를 내려다보다가 점례를 향해 돈을 구해오라며 몰아붙였습니다. 점례는 눈보라 속을 걸어 김진사 집 대문 앞에 섰지만 쉽게 문을 두드리지 못했습니다. 그때 안에서 마름이 나와 점례를 살피듯 바라보며 말을 건넸고, 그녀는 연장이 부러졌다고 조심스럽게 사정을 전했습니다. 마름은 웃으며 문을 열고 방 안으로 점례를 들였고 따스한 온기와 함께 문이 닫혔습니다. 점례는 어색하게 서 있었고 마름은 천천히 다가와 손목을 잡았습니다. 놀란 점례는 몸을 빼며 밖으로 뛰쳐나왔습니다. 그날은 빈손이었습니다. 하지만 다음 날 아침, 칠수는 더 거칠게 몰아붙였습니다. 오늘은 꼭 받아와. 점례는 아무 말 없이 다시 내려갔습니다. 마름은 그녀를 기다리고 있었고, 그날 점례는 돈을 쥐고 돌아왔습니다. 눈이 부어 있었지만 칠수는 보지 못했습니다. 그는 새 곡괭이를 들고 웃고 있었고, 그날 이후로도 삶은 계속되었습니다. 쌀이 떨어지면 점례는 산을 내려갔습니다. 마름은 늘 같은 자리에서 기다리고 있었고 점례는 점점 말을 잃어갔습니다. 처음에는 손을 뿌리쳤고 그 다음에는 눈을 감았고 어느 순간부터는 아무 저항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쌀을 지고 산으로 올라왔습니다. 칠수는 그 쌀을 먹으며 아무것도 묻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마을 사람들은 알고 있었고 소문이 결국 칠수의 귀에 들어갔습니다. 칠수는 그녀를 뒤쫓아 김진사 집까지 따라갔고 문이 닫힌 방 안에서 두 사람을 목격했습니다. 말없이 달려든 그는 마름을 쓰러뜨리고 점례를 내리쳤습니다. 점례는 바닥을 짚고 일어나 밖으로 달아났고 칠수는 따라가지 않았습니다. 그날 이후 칠수는 사람을 피해 살았습니다. 굴 안에서 낮과 밤의 구분 없이 바위를 깨뜨렸고 손바닥이 터져도 곡괭이를 놓지 않았습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그의 몸은 더 말라갔지만 굴은 점점 더 깊어졌습니다. 그렇게 1년이 지나자 마을에는 칠수가 금을 찾았다는 소문이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그 무렵 학골 주막에는 새로운 여자가 들어왔습니다. 점례였습니다. 그녀는 얼굴과 몸 곳곳에 흔적을 지닌 채 조용히 일을 맡았고 손님들 앞에서 말을 아끼며 술을 따랐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의 시선은 자연스럽게 그녀에게 모였고 주막은 점점 붐비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 저녁 문이 열리며 칠수가 들어섰습니다. 점례의 손이 잠시 멈췄지만 그는 아무 말 없이 자리에 앉아 술을 마시고 그대로 돌아갔습니다. 그 뒤로도 칠수는 매일같이 주막에 들렀고 말을 건네지 않은 채 술만 마시고 나갔습니다. 그 사이 마을에는 그가 과부와 혼담을 나눈다는 소문이 돌았습니다. 하지만 칠수는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습니다. 가을이 깊어가던 어느 날 살구 나무집 과부의 밭에는 손이 닿지 않은 콩들이 그대로 남아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아침 칠수가 이미 밭 한쪽을 갈아엎고 묵묵히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과부는 그 모습을 한참 바라보다가 아무 말 없이 돌아섰습니다. 며칠 뒤 중신을 통해 혼담이 다시 오갔지만 칠수는 끝내 거절했습니다. 그리고 어느 밤 그는 짐을 메고 주막으로 들어왔습니다. 점례를 부르자 그녀는 잠시 멈춰 서 있었고 칠수는 품에서 금덩이를 꺼내 그녀의 손에 쥐어주었습니다. 점례는 손을 거두려 했지만 그는 그대로 놓아두고 돌아섰습니다. 아무 말도 길게 이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는 그대로 주막을 나섰고 점례는 그 자리에 주저앉아 한동안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마을을 벗어나 길을 걷던 칠수는 발걸음을 늦추었습니다. 그때 뒤에서 숨을 몰아쉬며 달려온 과부가 그를 불러 세웠습니다. 과부는 자신의 집과 땅을 정리해 떠나겠다고 말했고 칠수는 잠시 서 있다가 다시 길을 걸었습니다. 두 사람은 그대로 마을을 떠났습니다. 주막에 남은 점례는 손에 쥔 금덩이를 한참 바라보다가 조용히 서랍 안에 넣었습니다. 그날 밤 주막의 불은 늦은 시간까지 꺼지지 않았습니다.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오늘의 이야기를 들은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사람은 결국 자신이 선택한 길 위에 남게 되는 걸까요? 그 선택, 이해가 되시나요? 아니면 절대 받아들일 수 없으신가요? 다음 이야기로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